이거 어제 새벽에 5시에 자고 나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 시작도 못하고. 원래 어제 가민 83인가 8 뭔가 그 가민 GPS 속도계 그거 영상 하나 올리려고 그랬는데 찍다 말아가지고 그냥 이제 자전거 이렇게 컨텐츠 떡밥을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여기저기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에서 좀 떡밥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그러다면서 보는데 딱히 마땅한 것도 안 걸리고 그러고, 평상시 내가 생각해보던 로드 자전거에서 최고의 조합,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취향,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. 일단은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라이딩 취향이나 스타일이 다를 거니까 레이싱용이나 뭐 엔듀어런스나 뭐 올라운드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뭐 취향대로 고르면 될 거고,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은 기암급을 타는 게 좋겠죠.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뭐 드림빌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기암급. 근데 이제 난 이렇게 생각을 해. 기암급 뭐 다 좋은데 초경량은 피하자. 잘못 걸리면은 똑똑똑 존나 잘 부러지고, 한때 좀 그런 게 이슈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나마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초경량에 대한 그런 하자들을 한 번씩 다 병을 앓고 나서 요즘엔 좀 그나마 너무 초경량을 만드는 건 좀 잘 안 한다든지 잘 나가는 부위들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일단 뭐 어떤 부품 파트든 간에 너무 초경량은 좀 피하자.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바퀴는 보라울트라고. 근데 좀 그 조합이 좀 독특합니다. 일단 내가 써본 부품이 시마노는 뭐 수도 없이 만져봤고, 개인적으로 스램은 또 별로 안 좋아하고, 그 다음에 스램 무선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는데 단점이 레버에서 조작을 하면 변속기 반응 속도가 느려요. 너무 느려. 굼떠요 변속기가. 그게 단점이라서, 원래 스램 기계식의 장점은 시프터를 작동했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요. 변속기가 기민하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스램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고, 시마노도 기계식이 이제 과거의 장점이 좀 부드럽고 스무스했었는데 사람들이 선호도가 그 스램이 이게 먹히다 보니까 시마노도 좀 성향을 바꿨어요. 근데 이게 내가 캄파놀로를 써봤는데, 캄파놀로가 가오잡긴 좋잖아요. 뭐 워낙 또 고가의 상징이기도 하고, 뭐 이탈리아 뽕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슈퍼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카본에 티타늄으로 떡칠을 하니까 이제 그런 뽕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,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캄파놀로 슈퍼레코드를 써봤었어요. 근데 이런 말이 있죠. 일반적으로 조금 이런 오토바이나 자동차 이런 세계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, 이탈리아 공산품은 예쁜 쓰레기다, 이탈리아 공산품은 비싼 쓰레기다, 뭐 이런 말이 있어요. 이탈리아 공산품들이 일단 럭셔리하게 쳐바르는 건 잘해. 디자인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잘 뽑아내. 근데 내구성이 개 족 같은 경우도 있고, 캄파놀로 구동계를 써보면 묘한 장고장이 많아요. 그리고 아무튼 족같이 생겼어요.
하여튼 이 변속 시스템은 난 캄파놀로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아요. 써보니까. 또 이렇게 말하면 쓰면은 뭐 특유의 그 변속 레버 조작하는 방식 때문에 장점이 있지. 편하지.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모든 뭐 브랜드나 모든 제품이 뽑기운이 있다고 하는데 뭐 니들이 뭐 아니라고 반박하면 어쩔 수 없지만 치명적으로 이 변속기가 하여튼 촉같은 그게 있습니다. 이게 캄파놀로가. 그래서 구동계가 이제 변속 레버라든지 이제 요즘에는 또 유압 브레이크도 잘 나오죠. 뭐 하여튼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구동계는 시마노로 까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해요. 이제 무게도 가볍고 이제 간지도 나니까 슈퍼레코드로 컨트롤 레버 뒷변속기 다 깔면 좋은데, 하여튼간 이 변속 시스템은 나는 시마노 듀라에이스로 간다. 그리고 이제 자 다시 얘기할게요. 프레임 얘기했고 바퀴는 보라울트라. 그 다음에 구동계를 시마노하고 캄파를 짬뽕을 해야 돼. 근데 이제 뒷변속기, 앞변속기 컨트롤 레버는 시마노로 가고 듀라에이스죠. 시마노로 가고 크랭크는 슈퍼레코드 크랭크가 비비하고 이제 베어링이 세트로 써야 되는데, 얘네가 이 비비 베어링이 보라울트라에 들어가는 똑같은 그 컬트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가요. 존나 잘 구립니다 이게. 그 다음에 크랭크가 체인링이 티타늄 코팅인지 티타늄 합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티타늄이야. 그리고 크랭크가 또 카본이고 무게도 가벼워. 그리고 크랭크 체결 방식도 상당히 힘을 잘 받아요. 이게 견고하게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. 양쪽 스핀들을 내서 이렇게 양쪽 크랭크가 결합돼 가지고 체결되는 방식이. 그래서 이제 크랭크 비비는 캄파놀로 슈퍼레코드. 그다음에 이제 안 한 게 스프라켓 남았죠. 스프라켓은 캄파놀로를 쓸 겁니다. 자, 왜냐,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기업이 있죠. 기업이 스프라켓의 각 티슈별 배열,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. 이게 배치가 시마노하고 캄파가 다릅니다. 똑같이 뭐 11에 뭐 매티, 12회 매티 그렇게 올라가는데, 보통 뭐 시마노는 예를 들면은 11에 28T다 그러면은 캄파는 12에 27T 뭐 이런 식으로 가요. 이게 저희 손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,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 중간에서 이제 뭐 밑에 쪽으로 가면은 보통 이제 아주 촘촘한 맨 위에 기어가 티수가 작은 기어들 같은 경우는 밑에 거부터 중간에서 좀 더 상단부까지 올라갈 때 1T씩 올라가요. 근데 좀 큰 것들은 뭐 밑에 거 한 두세 개? 서너 개만 1T씩 올라가다 2T씩 벌어지다 3T씩 벌어지기도 해요. 근데 이 기업이 차이가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, 우리가 타다 보면 이제 뭐 낙타등 코스 같은 걸 간다던가 속도 변화가 좀 있는 구간을 간다던가 하다 보면 내가 지쳤을 때 힘들어서 기어를 한 단 올렸더니 너무 가볍고 한 단을 다시 내리니 너무 무겁고 막 이렇게 고 한 단 윗단이나 아랫단 둘 다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중간 단이 한 단 더 있었으면 하는데 하는 걸 메워주는 게 그 이빨 개수의 그 베리에이션의 차이예요. 그런데 이게 불편해가지고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은 위에 거는 오르막을 가야 되니까 이제 저 큰 거 있는 스프라켓을 쓰고, 그 스프라켓을 쓰면 아래 거 중간에서 작은 것까지가 티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스프라켓을 두 개를 사요. 작은 티스용 스프라켓하고 큰 거용 스프라켓. 그래갖고 얘를 이빨을 섞습니다. 그게 됩니다. 작업이 이게 믹스가. 변속 트러블도 나지 않아요. 생각 외로. 그래가지고 이 중간 중상단부부터 밑에까지 1T씩 쭈루룩 떨어지게 하고 위에 것만 오르막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배합을 해서 쓰시는 분이 계신데, 그 기업이가 시마노에서 그런 해당 베리에이션은 제품 자체가 있질 않아요. 그렇게 섞어서 쓰지 않는 이상. 근데 이 캄파놀로 스프라켓을 쓰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나와요. 아예 순정으로. 그래서 스프라켓은 캄파놀로 슈퍼레코드 써야죠. 예, 슈퍼레코드 가볍게.
내부 암호성도 좋을 거고 티타늄 코팅이 뭐 돼 있고 할 거니까.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동계 중에서도 스프라켓하고 크랭크는 캠파놀로, 변속기하고 컨트롤 레버는 시마노, 휠도 캠파놀로 보라 울트라. 저는 이제 요런 희한한 변태 조합을 좀 추천한다. 제가 생각한 가장 완성도 있고 훌륭한 조합이 아닌가. 뭐 사람마다 기호는 다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, 저는 참고로 말하면 전동구동기는 제가 직접 사용을 안 해봤어요. 일단 별로 선호하지 않기도 하고, 성격적으로 뭐 충전도 해야 되고, 뭐 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트러블에 대응하기도 뭐 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, 그래서 일단 충전하는 걸 너무 귀찮아요. 요즘에는 충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깜빡이 이런 안전등 있죠, 후미등, 이런 것도 충전식보다는 건전지식을 오히려 선호합니다. 충전할 거가 챙길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일이고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금전적 여유가 되시면은 그런 조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. 또 독특하지 않습니까? 저만 이제 생각을 한 건데, 옛날에 이제 뭐 듀라 에이스도 써보고, 뭐 스램 뭐 상급들도 이제 만져보고, 캠파놀로도 다 해보고 해서 나온 조합이 이 조합이다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타는 분들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전동 쪽은 캠파놀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계식에서는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 이제 한 번 누르면 10단씩 다운되는 그런 거는 괜찮았는데 그 엄지로 이렇게 다운시프트 하는 것도 괜찮은데, 뭐 하여튼 짜잘한 트러블이 많아요 이게 캠파놀로가.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탔던 기억이 있고, 변속할 때 이제 체인 이탈하고 하는 거, 그런 거 잡는 것도 시마노보다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. 앞에서도 앞쪽 변속기 같은 경우. 하여튼 변속기나 컨트롤 레버 쪽은 시마노가 항상 완성도가 좀 좋게 나오고, 근데 최근에 시마노는 너무 물건을 급하게 출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좀 완성도 마무리가 좀 떨어지는 걸 좀 봤어요. 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래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.